엄마가 뭘 알아? 엄마 중졸이잖아. 공부도 안 해보신 분이 왜 아는 척해요?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빚었습니다.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육아까지 3년을 바쳤는데도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어요. 평생의 한이었던 짧은 가방끈을 자식과 사위 앞에서 들이밀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쌈지돈으로 조용히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한 엄마의 자존심을 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박순애입니다. 올해 60살이에요. 재래시장에서 30년을 떡장사로 살아왔죠.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어도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쉴 수가 없었어요. 떡 반죽을 치대고 시루에 찌고 좌판에 내놓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지연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였죠. 아침에 일어나더니 가슴이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지연이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4살배기 딸이 엄마보다 더 의젓하게 울음을 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요. 제 손은 거칠어요. 30년 동안 뜨거운 떡을 만지고 찬물에 씻고 무거운 시루를 나르다 보니 손등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혔죠. 손톱 밑에는 늘 쌀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곱고 하얀 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거친 손으로 지연이를 키웠습니다. 학원비를 벌었고 교복을 샀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제 자랑이었거든요. 저는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꿨죠. 학교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곤 했습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쓰렸어요. 나도 저 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만큼은 끝까지 공부시키겠다고 이를 악물었어요. 지연이는 똘똘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1등이었고 선생님들도 칭찬이 자자했죠. 고3 때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전국 상위 1%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종이를 만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해냈구나. 내가 못 이룬 꿈을 딸이 이뤄주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엄마, 나 붙었어. 대기업 공채 합격했어.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옆 좌판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떡을 빚은 보람이 그 순간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합격 통지서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우리 가게 한가운데에 걸어뒀죠. 손님이 올 때마다 자랑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대기업 붙었어요. 공채예요, 공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의 한을 씻은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정민호라는 사람이었어요. IT 회사 개발자라고 했죠. 처음 만났을 때 인사가 반듯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하더라고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우리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필요해요. 단 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딸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30년을 함께한 떡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떡을 빚었습니다. 쌀가루를 치대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애야, 정말 그만두는 거야? 김 여사님이 물었어요. 30년 동안 매주 떡을 사가시던 분이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주 보러 간다며? 잘 됐다. 이제 좀 쉬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루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 자리에서 땀 흘리며 살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캐리어 2개에 다 들어갔어요. 가볍더라고요. 떡가게를 접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사위 민우가 다정했습니다. 퇴근하면 꼭 인사를 했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손주 하윤이가 울면 셋이 함께 달려갔죠. 밤새 아이를 달래다 새벽이 되면 지쳐서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새벽이면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쌀을 불리고 야채를 다지고 푹 끓여서 으깼어요. 떡 만들던 손이 이제 손주 밥을 만들더라고요. 거친 손으로 이유식을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구나. 지연이가 출근 전에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그 말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피곤함이 싹 날아갔어요. 딸의 감사 인사 한마디가 30년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의 감사 인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퇴근해도 인사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연이 말투도 조금씩 날카로워졌어요. 예전엔 엄마 힘들지? 하고 물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반응이 없었어요. 청소를 해도 빨래를 개도 아이를 재워도 마찬가지였죠. 고맙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이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요. 회사 일이 힘들면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요. 밤이면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거실에 걸린 지연이 합격 통지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죠. 내가 키운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완벽주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시험 보면 100점 아니면 만족을 못했고 방 정리도 티끌 하나 없이 해야 직성이 풀렸죠. 그 성격이 육아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거실 책장에 육아 책이 쌓여 있었어요. 10권은 넘어 보였습니다. 표지마다 형광펜 자국이 가득했죠. 지연이는 그 책들을 달달 외우다시피 했어요. 이유식 만들 때도 저울로 그램 단위까지 쟀고 수유 시간도 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하윤이에게 먹이려고 했어요. 옛날에 지연이 키울 때 늘 그랬거든요. 부드럽게 으깨서 한 숟가락씩 떠먹이면 잘 먹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지연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돌아보니 미간을 찌푸리고 서 있더라고요. 하윤이 밥 먹이려고. 미역국에 밥 말았어. 그거 안 돼요. 단호했습니다. 제 손에서 그릇을 빼앗더니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미역국에 밥만 말아주던 시절은 지났어요. 요즘은 단백질, 칼슘, 철분 균형 맞춰야 해요. 이유식 책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책이라니요. 저는 30년 동안 떡 장사를 하면서 틈나는 대로 지연이를 키웠어요. 책 읽을 시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연이는 튼튼하게 잘 컸잖아요. 아프지도 않았고요. 너도 이렇게 키웠는데. 말끝을 흐렸어요. 지연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요즘은 다 과학적으로 해요. 엄마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싱크대로 흘러가는 미역국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0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연이를 먹였는데, 그때는 고맙다고 했잖아. 맛있다고 했잖아.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연이를 위해서 한 건데.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하윤이가 3살이 되면서 사위 민호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퇴근하면 아이를 안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책도 읽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뚝 끊겼습니다. 저녁을 차려놓으면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자마자 일어나더라고요. 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그러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가 끝나면 안방으로 직행했어요. 문을 닫고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게임 방송 같았어요. 하윤이가 울었습니다. 저녁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쓰더라고요. 달래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잠깐만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방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피곤하겠지. 회사에서 힘들었을 테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하윤이를 재웠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니까 겨우 잠들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도 통증이 왔어요. 30년 떡장사로 망가진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그래도 내일 아침이면 또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윤이 이유식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주말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사위는 토요일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대학 선배 만나러 가요. 저녁 때 들어올게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종일 연락도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운동을 간다고 했죠. 헬스장에서 3시간, 사우나에서 2시간. 해가 질 때쯤 돌아오더라고요. 지연이는 주말에 잠을 잤습니다. 평일에 못 잔 걸 몰아서 자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날은 15시간도 넘게 자더라고요.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안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하윤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손이 2개로는 부족했어요. 4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하윤이 좀 봐줄래? 안방 문 앞에서 말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불렀죠. 지연아? 나 피곤해. 좀 자게 해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를 안고 부엌으로 갔어요. 한 손으로 아이를 잡고 한 손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가 뜨끔했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죠. 잠시 쉬고 싶었어요. 단 10분만이라도요. 하윤이가 또 울었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일어나서 아이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엄마 요즘 좀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고.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말이 막혔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니요. 저는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 장사를 했어요. 뜨거운 떡을 맨손으로 만지고 무거운 시루를 나르고 좌판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그게 직장 생활보다 쉬웠나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엄마는 몰라요. 집에서 애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짐이 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습관이 몸에 배어서 알람 없이도 깼어요. 예전에는 떡을 빚으러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유식을 만들러 일어났죠. 달라진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쌀을 불리고 야채를 다듬었어요. 당근을 잘게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밴드를 붙이고 다시 칼을 들었죠.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30년 떡장사로 갈라지고 이제는 이유식을 만들며 더 거칠어졌죠. 손등에 검버섯도 생겼더라고요. 늙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상에서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지연이는 핸드폰만 보고 사위는 TV만 봤습니다. 저만 하윤이 밥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윤아, 한 입만 더 먹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숟가락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튀었어요. 지연아, 하윤이가 밥을 안 먹네. 엄마가 알아서 해요. 차갑게 말하고는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사위도 따라 들어갔죠. 혼자 남았습니다. 하윤이랑 둘이서요. 아이 입에 억지로 밥을 넣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고맙다는 말이 사라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밥을 해도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됐어요. 없으면 안 되지만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존재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있으니까요. 하윤이 웃는 얼굴을 보면 힘든 게 다 날아갔어요.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면 피곤함도 잊혔죠. 밤에 하윤이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을 들여다봤어요. 이유식 만드느라 더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당근물이 들어 있었죠. 이 손으로 지연이를 키웠어요. 이 손으로 30년을 떡장사했고요. 이제 이 손으로 손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버텨야 한다고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저는 묵묵히 버텼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팀장이 됐습니다. 마케팅팀 최연소 팀장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축하 화환도 보내왔죠. 거실에 놓인 화환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해냈구나. 내 딸이 저렇게 성공했구나.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팀장이 된 뒤로 지연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밤 10시, 11시가 기본이었어요.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들어오기도 했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연이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지연아, 밥 먹었어? 배 안 고파요. 그냥 잘래요. 말투가 무뚝뚝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면 힘들다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말이라도 했어요.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이가 팀장이 되고 나서 더 무심해졌어요. 집에 와도 안방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죠. 밥 먹을 때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화가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윤이가 오늘 뭘 했니? 그런 이야기를요. 이제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하윤이가 새 돌을 넘기면서 유치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연이가 먼저 꺼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죠. 드물게 온 가족이 식탁에 모인 날이었어요. 하윤이 교육 이야기 좀 하자. 지연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행학습 시켜야 해.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 2개 추가할 거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윤이가 겨우 3살인데 학원을 2개나요? 영어? 수학? 아이가 아직 한글도 다 못 배웠는데요. 지연아, 하윤이가 아직 어린데.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지연이 눈빛이 날카로웠거든요. 지금부터 잡아야 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엄마는 몰라요. 사위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5살 때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기본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윤이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블록 쌓기도 좋아했고 공원에서 뛰어노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놀이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나이였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하윤이는 놀이로도 스스로 배우잖아. 책도 잘 읽고 호기심도 많고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부르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부도 안 해보신 분이 왜 아는 척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공부도 안 해본 사람?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중졸이시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중졸. 그 단어가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세요. 사위가 덧붙였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요.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귀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평생의 한이었던 짧은 가방끈을 이렇게 공공연히 들이밀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내 딸과 사위 앞에서요.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쥐고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입학식에 갔는데 다른 엄마들이 자기 학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어디 나왔니? 전공이 뭐니? 저는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대학 어디 나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대학 안 갔어.
중학교까지만 다녔어. 지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왜? 집이 어려워서 그랬어. 대신 지연이는 꼭 대학 보내줄게. 엄마가 공부 못한 거 너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공부시키겠다고요. 내가 못 가본 대학에 보내주겠다고요. 그래서 30년을 악착같이 떡 장사를 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떡을 빚었고 무거운 시루를 날랐고 좌판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요.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요. 그 결과 지연이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팀장까지 됐죠. 제가 못 이룬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저한테 이러고 있어요.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중졸이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끝이니까요. 밥 맛있게 먹어. 겨우 그 말만 하고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제 방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온몸을 웅크렸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어? 30년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떡을 맨손으로 만졌어요. 화상을 입어도 병원 한 번 못 갔습니다. 돈이 아까웠거든요. 그 돈이면 지연이 학원비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떡가게도 접었어요. 지연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인생을 정리하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손주를 키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뭔가요? 중졸이라는 멸시,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라는 조롱, 집안일이나 하라는 무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손이었어요.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이 손으로 지연이를 키웠는데, 이 손으로 30년을 일했는데, 밤새 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혼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새벽이 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얼굴에서 뭔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원룸 전세를 쳤습니다. 평생 모아둔 쌈지돈이 있었어요. 떡장사하면서 조금씩 따로 모아둔 돈이었죠. 상조에 적금도 있었고요. 합치면 9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원룸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었어요. 조용히 이 집을 떠날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밤새 검색했습니다. 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원룸이 있었어요. 보증금 8천만 원짜리였죠. 깨끗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오후에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지연이와 사위가 출근하고 나서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갔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보여줬습니다.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어요. 창문 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죠. 여기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결심이 섰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그렇게 혼자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2개에 다 들어갔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랑 똑같았죠. 3년 동안 늘어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지연이와 민호 씨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아직 자고 있었죠. 지연아, 정서방. 나 얘기 좀 할게. 둘이 고개를 들었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나 이 집 나갈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캐리어를 가리켰습니다. 지연이가 그제야 짐을 봤어요. 진짜로요? 어디 가시려고요? 원룸 구했어. 여기서 멀지 않아. 사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일주일 전에 제 앞에서 중졸이라고 했잖아요.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아니었나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떡장사했어. 지연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고. 그리고 3년 동안 손주 봤어. 이제 내 차례야. 지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윤이는요? 하윤이 누가 봐요? 베이비시터 구해. 원래 부모가 키우는 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우리 둘 다 일하잖아요. 시터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엄마, 지연이가 불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사위도 따라 나왔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가시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강히 지내. 그 말만 남기고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새 집으로 향했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이게 자유구나.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부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베이비시터를 구하러 다녔어요. 쉽지 않았죠. 괜찮은 시터는 이미 다른 집에 가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명을 구했어요.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었죠. 지연이가 전화로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시터비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시터 아주머니가 아파서 못 온대요. 오늘 하루만 하윤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미안. 나 오늘 약속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한번 들어주면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부부의 생활이 엉망이 됐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시터가 빠지는 날은 둘 중 한 명이 회사를 쉬어야 했죠. 팀장인 지연이가 쉬면 회사 눈치가 보였고 사위가 쉬면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밤에 하윤이가 울면 둘 다 일어나야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다 처리했거든요. 이제는 자기들이 해야 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출근해서 집중이 안 됐죠.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난장판이에요. 지연이가 전화로 하소연했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어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제가 3년 동안 해왔던 일을 이제 너희가 하는 거야. 새집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이유식을 안 만들어도 됐고, 아이를 씻기지 않아도 됐고, 빨래를 돌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일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하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자유로웠지만 허전했어요. 손주 웃는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도 듣고 싶었죠.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면 또 예전처럼 될 테니까요. 밤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하윤이 떼 쓰는 소리, 지연이 핸드폰 보는 소리, 사위 TV 보는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제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외로웠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곳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시가 넘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하윤이를 안고 있었죠. 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하윤이가 열이 나요. 사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이는 야근이고 말끝이 흐려졌어요. 하윤이가 힘없이 끙끙거렸습니다. 아이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가져왔죠. 39.7도. 열이 높았어요. 들어와. 사위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윤이를 안아 소파에 눕혔어요. 수건을 적셔서 아이 이마에 올렸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어요. 예전에 지연이가 어렸을 때도 이랬거든요. 밤새 열이 나면 이렇게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야 하지 않아요? 사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해열제 먹이고 1시간 지켜보자. 안 떨어지면 그때 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됐어요. 아이 앞에서 어른이 흔들리면 아이가 더 무서워하니까요. 1시간 뒤 열을 쟀습니다. 38.2도. 조금 내려갔어요. 다행이다. 사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윤이가 잠들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사위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새벽 3시쯤 사위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윤이 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연이한테 전화했는데 야근이라 못 온대요. 시터 아주머니는 퇴근했고 진짜 막막했어요. 사위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이런 걸 혼자 다 하셨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사위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그 말이 가슴에 닿았어요. 3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어줄 수는 없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었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동이 텄습니다. 하윤이 열을 쟀어요. 37.2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응, 할머니 여기 있어. 하윤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마음이 녹았어요.
이 아이 때문에 3년을 버텼구나. 이 웃음 때문에 힘든 것도 참았구나. 사위가 일어났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있었던 것 같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니, 다시 불렀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거짓 같지 않았어요. 중졸이라고 말한 것도, 집안일이나 하라고 한 것도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위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알았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됐어. 사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 사위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을 거야. 내 삶도 소중하니까. 단호하게 말했어요. 후회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너희 집에서 뭘 받았는지 알아? 무시, 멸시, 당연함.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내가 공기처럼 취급받았어.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늙었다고, 배운 게 없다고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연락은 할게. 하윤이 보고 싶으면 데려와. 위급할 때도 도와줄 거야.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 뒤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제 원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들어와.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민호한테 다 들었어. 엄마한테 했던 말들, 내가 했던 말들.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울음이 터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라니.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엄마가 날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30년 떡장사 했잖아. 이 손으로 나 대학 보내줬잖아. 근데 내가 그 손을 무시했어.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어요.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지연아.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제 됐어. 사위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1년이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지만 밀어붙였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 키울게요. 지연이는 팀장이니까 회사 일 봐야 하고. 사위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한 사람한테 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댄스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친절했어요. 어머님, 자세 좋으세요. 감 있으시네요.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평생 춤이라곤 춰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땀이 나도 상쾌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허공을 가르며 춤을 췄어요. 30년 떡장사로 갈라지고 손주 이유식 만들며 더 거칠어진 이 손으로요. 그런데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손주를 키웠고 이제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분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해졌죠. 순애 씨, 다음에 같이 노래방 갈래요? 그래요, 좋아요. 친구가 생겼습니다. 예순이 되어서 새 친구가 생기다니.
신기했어요. 주말마다 하윤이가 왔습니다. 사위가 데려왔어요. 할머니, 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예전처럼 3년 내내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이게 더 좋았어요. 보고 싶을 때 보고 힘들 때 쉴 수 있으니까요. 지연이도 가끔 왔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건강 챙겨. 무리하지 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말이었는데 밤에 혼자 방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어요. 거실에 걸려있던 지연이 합격 통지서가 떠올랐습니다. 이사할 때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 집에 두고 왔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딸을 사랑해요. 손주도 사랑하고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도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늦었지만요. 60살에 독립했습니다. 60살에 춤을 배웠고요. 60살에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내 삶도 소중하다는 것, 내 존엄도 지켜야 한다는 것,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자신을 찾아낸 이 순간, 저는 가장 빛나는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친 손으로 춤을 추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